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CSS 그리드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그리드 레이아웃은요, 지난번에 배웠던 플렉스박스 레이아웃과 약간 다르게 동작을 해요. 어떻게 다르고 어떤 식으로 항목들을 배치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렉스박스 레이아웃 기억하시나요?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은 주축, 교차축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축을 결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교차축이 생기죠. 그러니까 주축이 가로라면 교차축은 세로가 되고 주축이 세로라면 교차축은 가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주축으로 쭉 배치를 하다가 컨테이너 너비를 넘어가게 되면 교차축으로 넘어오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 이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CSS 그리드 레이아웃은요, 가로와 세로 양쪽 방향 모두를 사용을 합니다. 한꺼번에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은 무조건 주축을 기준으로 했지만 CSS 그리드 레이아웃은 행으로는 어떻게 표시하고 열로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두 가지 방향을 한꺼번에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은 보통 1차원 레이아웃이라고 하고 CSS 그리드 레이아웃은 X축과 Y축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2차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먼저 사용하는 용어를 좀 볼게요. CSS 그리드 레이아웃에서도 어떠한 항목들을 배치할 것인지 묶어주는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묶는 그리드 컨테이너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컨테이너 안에 내가 배치하고 싶은 그리드 항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로로 배치하는 이것을 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로 나타내는 이것을 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우라고 얘기를 하고, 각 그리드 항목 사이에는 간격, 갭을 둘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리드 컨테이너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부모 요소를 그리드 컨테이너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속성은 디스플레이 속성입니다. 플렉스박스 컨테이너를 만들 때도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을 했었죠. 자, 그리드 컨테이너로 지정을 할 때는 디스플레이 값을 그리드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열이 몇 개가 들어갈지 그리고 각 크기는 얼마인지 지정하는 게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입니다. 행이 몇 개나 되는지, 행의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지정하는 게 그리드 템플릿 로우즈라는 속성이에요. 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원래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하나씩 되어 있는 블록 레벨 요소거든요. 이것을 열이 모두 3개이고 행이 2개인 형태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열의 크기는 100픽셀, 200픽셀, 300픽셀이고요. 각 행의 높이는 50픽셀, 100픽셀인 이런 그리드 컨테이너를 만들어 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문서를 한번 웹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애들을 이제 그 CSS 그리드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배치를 해볼 거예요. 우선 이 항목들을 묶는 그리드 컨테이너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새로운 div 요소를 넣을 거고요. 그 부모의 클래스 이름을 컨테이너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 클래스에서 그리드 컨테이너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컨테이너에서 디스플레이 속성을 그리드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칼럼, 그러니까 열이 3개입니다. 열의 크기와 개수를 지정을 할 때는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를 사용을 하고 100픽셀, 200픽셀, 300픽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보고 브라우저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열이 모두 이렇게 3개가 필요하고 각 열의 너비 값은 이렇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자, 그리드 템플릿 로우스를 이용해서는 행의 개수와 행의 높이 값을 지정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그럼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게
CSS 그리드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100픽셀, 200픽셀, 300픽셀의 너비를 가지고 높이 값은 50픽셀, 100픽셀 이런 값을 가지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때 그리드 템플릿 로우스 대신에 그리드 오토 로우스라고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 오토라는 것은 행의 높이 값이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그리드 오토 로우스라고 해놓고 100픽셀이라고 지정을 하면 행의 그 최소값이 100픽셀인 상태예요. 근데 이 안에 더 많은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이 100픽셀이 자동으로 커집니다. 오토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표시할 수 있을 만큼 높이 값이 조절이 돼요. 이 높이 값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싶을 때는 최소값만 지정을 해주시고 속성을 그리드 오토 로우스라고 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은 그 칼럼 열의 너비 값을 100픽셀, 200픽셀, 300픽셀 해서 픽셀 단위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픽셀 단위로 하게 되면 항상 그 크기 값이 고정이 되죠. 근데 나는 이것을 반응형으로 만들고 싶다. 반응형이라는 것은 컨테이너 너비 값이 달라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항목의 너비 값도 달라지게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상대적인 단위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CSS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FR입니다. FR은 프랙션의 줄임말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항목의 너비 값을 비율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만일 2대 1대 2인 칼럼 3개를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EFR, 1FR, 2FR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컨테이너 너비가 만일 500픽셀이라면 200픽셀, 100픽셀, 200픽셀이 될 거고 1000픽셀이라면 400픽셀, 200픽셀, 400픽셀 이렇게 컨테이너의 너비 값에 따라서 항목의 너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1FR이 3번 반복된다 이랬을 경우에는요. 리핏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리핏 함수 안에 1FR이 3번 반복돼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위에 있는 1FR, 1FR, 1FR 이렇게 지정한 것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을 반복할 때는 리핏을 쓰면 편하겠죠. 민맥스라는 함수도 있어요. 열의 너비 값은 FR을 이용을 해서 상대적인 크기 값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대적으로 조절을 하다 보면 갑자기 항목의 너비가 줄어들 경우가 있어요. 항목의 너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내용이 밑으로 길어진다는 얘기죠. 즉 행의 높이 값이 달라져야 돼요. 이랬을 경우에는 민맥스를 이용을 해서 최소값과 함께 최대값을 오토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 코드를 보시면은요, 템플릿 컬럼의 너비 값을 1FR로 할 거예요. 이 열이 각각 같은 너비 값을 가져요. 근데 이게 줄어들어서 첫 번째 보는 이 항목처럼 내용이 길어졌다 이랬을 경우에는 얘 높이를 좀 높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높이를 너무 크게 줘버리면 아래에 있는 항목은 밑에 공백이 또 남게 돼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좁게도 표시하고 높게도 표시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될 때는 민맥스를 이용을 해서 최소값은 100픽셀 그러면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100픽셀 높이로 나타내고요. 최대값을 오토 그렇게 하게 되면 내용이 다 보일 만큼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리핏 함수와 민맥스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토핏과 오토필이라는 이 값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 컨테이너가 지금 여기는 코드가 잘려서 잠깐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예제 코드에는요 그리드 컨테이너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를 어떻게 진행을 해놨냐면 5개를 배치를 할 건데 최소값은 너비가 100픽셀이고 최대값은 1FR이에요. 그러면 1대 1대1 그러니까 1대 1대1로 그 비율로 5개를 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브라우저로 확인을 하면
1부터 5까지 같은 너비 값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아직 오토핏과 오토필은 적용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오토핏이나 오토필을 지정을 했을 때 어떻게 값이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원래 있던 이것을 지우고요. 이 5라고 들어가는 숫자 대신에, 개수 대신에 이렇게 오토핏과 오토필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1과 컨테이너 2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 1에는 오토핏이라고 지정을 하고 컨테이너 2에는 오토필이라고 지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칼럼 값을 다르게 지정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우저로 보면요. 네, 오토핏일 때는 아까와 똑같이 1부터 5까지 5개의 항목이 컨테이너에 가득 차게 똑같은 비율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오토필로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크기를 지정을 할 때 최소값 100픽셀이라고 했죠. 그 최소값에 맞춰서 배치를 하고 남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그대로 두는 게 오토필입니다. 그러니까 오토핏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값인데 이걸 만약에 오토필로 하게 되면 필요한 개수만큼 컨테이너 안에 표시를 해주고 그때 열의 너비 값은 최소값을 사용을 한다. 공백이 남게 되면 그 공백은 그대로 둔다.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오토필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갭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갭은 우리가 플렉스박스 레이아웃 할 때도 배웠었죠. 각 항목 사이에 간격을 지정하는 게 갭이라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갭은요, 옆에 인접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만 그 사이의 간격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1번의 왼쪽과 위에는 인접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갭 속성에 값을 하나만 지정을 하면 그것은 열 간격으로도 쓸 수 있고 행 간격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값이 만약에 두 개가 사용된다면요, 첫 번째 값은 행 간격이 되고 두 번째 값이 열 간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 간격이라는 것은 로우와 로우 사이의 간격, 즉 이렇게 위와 아래 사이의 간격은 20픽셀이 되고 좌우 열과 열 사이의 간격은 30픽셀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게 로우 갭, 두 번째 게 칼럼 갭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갭을 이용을 해서 항목과 항목 사이의 간격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CSS 그리드 레이아웃이 어떻게 플렉스박스 레이아웃과 다른지 살펴봤고요. 기본적인 배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CSS 그리드 레이아웃을 배치할 때 그리드 라인을 이용하는 방법, 템플릿 영역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